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TV 녹색소비자연대 은지원입니다. 오늘은 민생연대 조인숙 실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워낙 바쁘신 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별로 안 바쁜데. 오늘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빚이 있으실 텐데요. 이 빚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래저래 어떻든 살다 보면은 결혼자금이든 해서 빚을 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빚에서 벗어날 만한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를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장님께 자세한 정보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채무가 많을 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게 어떤 거부터 있는지 한번 우선 사적인 거 공적인 거 있는데 한번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저도 요새 네. 의정부 가족 동반 자살이라든지 네.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러게요. 제가 이 상담 생활을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네. 그때도 그런 자살 사건들이 처음 막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이런 가족들이 많다는 걸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많이 채무 조정 제도를 알려야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먼저 공적인 제도와 사적인 제도가 있는데요. 네네.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거기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협약을 맺어서 협약에 네.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사적 네. 채무 조정 기구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법원이 있죠. 네. 예, 법원이 바로 공적 채무 조정 기구입니다. 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채무 조정 제도는 대표적으로 개인 워크아웃 제도와 프리워크아웃 제도, 그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공적 채무 조정 제도로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 제도 이 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 워크아웃하고 프리 워크아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비자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네,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네. 협약기관의 채무를 최장 10년 동안 네. 그 원금만 나눠서 갚도록 해준 거고요. 원금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도 네. 조금 일부 감면해주는 그런 게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제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일시적으로 네. 자금의 경색이 생겨서 네.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죠. 한두 달. 그렇죠. 그런데 그 연체되는 거를 네. 변제 기간을 늘려준다든지 네. 이자를 낮춰주면 충분히 갚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은행에서 계속 갚으라고 쪼개내면 독촉오면 그렇죠. 힘들죠. 어디서 돈 빌릴 데가 없으니까 맞아요. 갑자기 뭐 사채를 빌리게 된다든지 막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원금을 나눠서 갚되 네. 이자를 내가 내고 있는 이자의 2분의 1을 감면해줘서 이자는 내는군요. 네네. 네. 나눠서 갚게 하는 건데요. 네. 이거는 개인 워크아웃과 다른 점이 연체가 3개월 지나가지고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네. 3개월 이내인 채무를 네. 이렇게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채무 조정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일시적인 자금 경색이 와서 충분히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네. 만회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프리워크아웃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실제 소비자들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연체를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당황해가지고 네. 갑자기 금융권 채무만 있던 사람들이 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다거나 사채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한두 달 정도 연체됐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셔가지고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알아보시면 선생님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특별 지원 프로그램이란 거는 네. 이제 갑자기 이렇게 채무가 생긴 상태로 이제 청년이 네. 군 입대를 하게 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네.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러네요. 연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군인 상황에 빠졌다거나 대학생이라거나 그렇죠. 미취업 청년이라거나 네. 그다음에 중소기업인 중에서 네. 갑자기 이제 경영 실패로 이런 빚을 졌다거나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네. 그 대상에 맞도록 좀 조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군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이런 사항까지는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거는 좀 자세하게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네.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네. 개인 회생 제도는 무엇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 회생제도는 네. 법원에서 하는 제도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 가지고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그렇죠. 예, 네. 그랬을 때 이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남는 소득을 가지고 그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소득을 가지고 네. 최장 전에는 5년이었어요. 이번에 네. 법이 바뀌어서 예. 최장 3년, 경우에 따라서는 3년. 5년까지 네.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준 건데요. 네네. 이 제도의 장점은 아까 신용회복위원회는 사적 채무조정기구이기 때문에 네. 협약기관에 포함된 채무들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공적 채무조정기구는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협약기관 채무가 아닌 금융권 채무가 아닌 음. 사채라든지 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든지 아. 그런 모든 채무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개인 회생제도입니다. 대부업체 이런 다 되는 거죠? 네, 다 포함해서 할 수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채도 가능하고요. 네네. 그러면 파산 면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네. 파산이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득도 없고 그렇죠. 당장 먹고 네. 살기도 힘들고. 네. 네. 그렇지만 빚을 갚을 이자도 갚을 여력이 없는 이제 그런 네, 제일 사람들이 바로 막막하네요.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개인 파산이고요. 네.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개인 파산 선고를 해주고요. 네. 그건 바로 당신은 빚을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바랍니다. 네. 그리고 면책 불허가 사유 등을 따져서 이 사람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그러면 빚을 없애주는 게 바로 네. 면책이고요. 네, 그래서 네. 개인 파산, 개인 면책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 게 개인 파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저희가 또 내용을 한번 또 나중에 살펴보고요. 네. 근데 이 파산이라는 게 재산을 다 정리하고 나면은 저희가 어떻게 길거리에 다 앉아야 됩니까? 파산이라는 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성실했으나 네. 불운한 채무자가 그렇죠.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빚을 없애주는 네. 그런 제도입니다. 네. 맨날 빚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상생활을 못하죠. 그렇죠.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아까 온 가족 데리고 자살하는 그런 사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사회적인 네. 비용을 고려한다면 네. 오히려 이 사람의 빚을 면책해줌으로써 없애줌으로써 그렇죠. 네.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해서 네. 성실히 사회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그럼요. 우리의 사회적 네. 비용을 아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네. 바로 개인 파산 제도가 생긴 거고요. 그렇지만 네. 아무나 그렇게 파산을 해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로 이게 네. 악의적인 그런 네.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사회생활로 복귀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인데 네. 이 사람들이 내 재산을 다 정리해서 빚 갚고 네. 진짜 길거리로 나앉으면 그 사람은 다시 노숙인으로 전락할 너무 수 막막할 것 없잖아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살아라라고 네. 인정해 주는 게 바로 면제 재산인데요. 네. 이게 바로 그래도 적어도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 곳은 네. 있어야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3,700만 원인 거 되고요. 네. 그게 이제 권역별로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는 네. 가지고서 집에서 살아라라고 인정해주고 있고요. 천만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적어도 6개월치 생활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이 파산을 하다 보면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그럼요. 많거든요. 네. 독촉에 시달리지, 압류에 시달리지. 건강도 좀 손상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리할 재산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생활비도 좀 빼놓을 수 있도록 네. 6개월치 생활비 한 달에 150만 원. 네. 해가지고 6개월치 생활비도 재산으로 좀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런저런 제도가 있는데 사실 빚의 굴레에서 빠져들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걸까요? 저희가 이 TV 네. 찍는 이유가 뭐죠? 저희요?
여러 가지 지금 정보를 줘야지 소비자들이 실제로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보가 정보요. 부족해서입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당장 채무에 이렇게 나락에 빠지게 되면 네. 이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요.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아나가야 되지? 네. 이런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네. 그 채무자에게 알맞은 조정제도를 상담하고 안내하고 네. 그런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채무자들한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렇죠. 알아보고 제대로 된 정보를 줘서 네. 선생님은 개인 워크아웃을 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파산 상태이므로 파산 면책을 받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없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도저히 나는 네.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이제 희망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잠수 탄다 그러죠. 그렇죠. 잠수를 연락 타게 되고 끊고. 네. 그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바로 그런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네. 또 아무리 복잡해도 실타래는 다 풀어서 제대로 갖출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복잡하지만 다 헤쳐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증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나한테 그렇죠. 피해 줄까봐 또 네.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내가 포기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런 과감하게. 것까지 네. 다 하게 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오히려 더 빚만 커지고 다 안고 가려고 하다가 네. 사실 더 힘들어져요. 네, 결국엔 네. 그러다가 더 힘들어서 네. 자살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나한테 맞는 채무 조정 제도를 택해서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네. 정말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에서 금융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금융복지 상담센터는요. 네. 이제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생겼고요. 네. 네, 그 뒤로 이제 성남시, 경기도, 어. 전남센터, 네. 경남센터 전국에 있네요. 이렇게 네. 전국적으로 있고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 네. 금융복지 상담 센터를 네. 찾아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하면 되고요. 네. 그곳에서는 상담사분들이 그 내방하시는 채무자분들에게 알맞은 상담을 해주고 네. 그분들한테 알맞은 채무 조정 제도를 찾아서 그렇죠. 할 수 있도록 같이 동행도 해주고 그리고 법원과 연계도 해주고 패스트트랙 제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네. 빨리빨리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직업이 없다거나 뭐 이분은 뭐 기초생활 수급자로 뭐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될 정도의 상황이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알맞은 그런 복지 제도도 연계를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오늘 대략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들이 좀 더 자세히 깊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사채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채 때문에 더 힘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사채 문제를 또 상담하는 곳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네. 민생연대라고 와, 있습니다. 네. 민생연대. 근데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민생연대 딱 치면 나오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네. 상담하시는 저희 실장 사무처장님이 네. 한 분 계세요. 아유. 근데 좀 업무가 오래 기다려야 많으시겠네요. 되고, 네. 그래도 그렇지만 상담하는 게 좋죠. 꼭 홈페이지에라도 네. 본인의 상황을 약간이라도 설명해서 전화번호라도 남겨놓으시면 그렇죠. 꼭 상담 네. 전화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네. 사채 문제를 고민하지 마시고 또 거기에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서울시에 눈물 그만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 눈물 그만. 네. 네, 좋습니다. 네, 대부업체. 네. 아, 대부업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네. 했을 때 이자가 어마어마하죠. 네, 금융감독원과 또 연계해가지고 네.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쪽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지금 누구나 지금 공감할 얘기인데 우리가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 민생연대 조인숙 실장님께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좀 꼼꼼하게 좀 세부적으로 좀 모셔도 될까요? 네. 네, 이 내용으로 네. 방송을 하려면 정말 한 20회 넘게 찍어야 아, 돼요. 좋습니다. 시간만 내주시면 예, 다음 시간부터 제가 정말 사례라든지 네. 사연이라든지 뭐 다양한 네. 정보들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 불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 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좋아요 눌러주세요.